사회과는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예술, 지리, 일반 사회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역사는 너무 방대하니까 뺄게요. 나머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매학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께서 이 사회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총체적인 것들을 순서를 만들어 놓는 게 로드맵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사회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시장과 마트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물론 이제 시장이나 마트 정도는 아이들이 당연히 다 경험을 하지만 시장도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시장 중에서도 뭐 전통시장, 오일장, 우시장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걸 뭐 우시장이 뭐예요? 소우자 써서 소 파는 시장이야 라고 저희가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하고 온 친구랑 경험하지 못한 친구는 이해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그걸 무슨 수로 다 경험으로 해결을 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그 다음 절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은요. 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개념어 때문에 또 사회를 어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자유, 평등, 인권 이런 단어라고 해볼게요. 자유, 평등, 인권 이런 단어를 사람들이 다 안다고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자기 경험치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이런 경험치 또는 아는 것에 따라서 그 단어를 이해하는 정도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유를 정말 얼마큼 잃어봤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얼마큼 누려봤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경험하지 못한 것들과 우리 총체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요,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야기책 읽는 거예요. 이야기책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사 모든 것, 인간 감정의 모든 것,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이 이야기책이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이 사회에 대한 큰 시선이 키워져요. 저는 이제 모든 독서의 기본은 이야기책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읽기력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의식과 인식의 확장, 개념의 이해 차원에서도 이야기책이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텍스트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야기책도 결국에는 간접 경험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책에 나오는 어려운 개념어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이 최대한 가깝게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신문입니다. 어린이 신문 제가 지난 강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벌써 신문 얘기 한 3-4번째 하는 것 같아요. 이 신문은 가장 장점이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시의성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이들이 교과서를 재미없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서는 시의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정제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아이들 관심을 끌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문은 지금 어제 바로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관심 있게 봐요. 제가 오늘도 아이들하고 신문 독해 수업을 했는데 오늘 읽은 기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한국 콘텐츠를 몰래 보다가 12년 노동형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거 지금 이 순간의 기사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시의성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3단계로 제가 신문을 말씀드렸고요. 4단계는 뭘까요? 4단계는 자, 신문처럼 시의성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바로 사회 관련 도서들이에요. 사회 관련 지식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학은 이 의식과 인식을 확장해 주는 간접적인 매체라면 비문학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사회 비문학책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학년은 그냥 사회 그림책을 함께 읽으시면 돼요.
사회 그림책은 이야기책하고 비슷한 느낌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고 크게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물론 그림책도 어려운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조금 애둘러서 표현을 하거나 읽고 나서도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느낌 말 그대로 사회책 읽고 나서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을 잡거나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게 우리 사회구나, 이 정도 알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캡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그림책 같이 재밌게 그냥 읽고 간단하게 연결되는 이야기 편안하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 4학년에게 추천하는 거는요, 경제대장 나백원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는 교과서 개념 잡는 초등 사회책 시리즈인데요. 경제대장 나백원, 법대장 나준수, 이런 시리즈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일들이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었을 법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개념을 녹아냈어요.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보는 책 중에 하나여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정도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거는요, 내가 학교를 만든다면 이라는 토토 사회 놀이터 시리즈예요. 학교를 만든다면, 은행을 만든다면, 가게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실제 아이들의 삶과 연결해서 역시나 개념을 잘 녹여낸 책인데요. 내가 학교를 만든다면 이런 책들은 좀 쉬운 책이어서 3학년 친구들도 읽을 수 있지만 나머지 시리즈는 4학년, 5학년 친구들 봐도 충분히 쉽지 않은 그런 책이고요. 5, 6학년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우리가 바꾸는 사회 시리즈인데요. 똥학교는 싫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어린이들이 사회 참여했던 활동을 동화로 만든 거예요. 동화로 만들었으니까 약간 각색은 되어 있을 텐데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실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딱 그냥 스토리처럼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이거 읽고 나서 실제 이야기라고 하면 되게 깜짝 놀라요. 동화인 줄 알고 읽었는데 실제라고 하면 놀라더라고요. 이 시리즈 5, 6학년에게 제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 지식책은요, 아이들에게 간 것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읽고 나서 내용 다 알았는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접근을 어떻게 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항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거 추천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개념어예요. 자, 개념어는 앞에서 제가 개념어를 배우기 전에 해야 될 거는 개념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직접 경험도 있고 문학을 통한 것도 있고 신문 읽기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개념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어렵게 막 공부식으로 필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암기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단기 기억에 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무언가랑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공부시킨다, 무조건 모르면 암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2권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권은 사회가 보이는 사회사전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3, 4학년용이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용은 개념 잡는 초등 사회사전이에요. 3, 4학년 거 굳이 구입 안 하시고 5, 6학년 것만 해서 쉬운 것 좀 뽑아서 3학년부터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말 그대로 용어 사전이기 때문에 용어 크게 나오고 밑에 설명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건 너무 공부식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이 오래 못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펼쳐서 부모님과 함께 보시면서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게 맞춰보기 놀이로 하시면 반복하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익히고요. 제가 아이들과 해보면 그 같은 문제가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되면 그 다음에 기억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앞에서 그 개념어랑 관련된 경험과 이 개념어가 항상 선후 관계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만 큰 맥락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이 뭘까요? 제가 지금 5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이 바로 교과서와 문제집이에요. 이게 왜 마지막일까요? 교과서와 문제집은 이런 아이들의 관심을 확 끌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관심을 끌기 어려운 글을 한 페이지, 2페이지만 읽는 건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즐기면서 그 텍스트를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문제집은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서가 기본입니다라는 말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잘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교과서 정도 보면 돼요. 많이 시키지 마세요. 이 말을 일부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을 푹 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과라는 과목이나 진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하고 총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다 계속 맞물려서 수레바퀴처럼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집으로만 교과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차 싶으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초등 사회는 사실 교과서 문제집 정도 약간 좀 열심히 단기간 어느 정도 하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중고등이 진짜 문제예요. 이때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너무 많고 무엇보다 어려운 개념들이 착착착착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암기 아니에요. 암기할 수 없어요. 이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총체적인 것들은 꾸준하게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면 나중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기본만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는 뭐 독서 교육에 대한 거든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한 거든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실제로는 되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된 거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쉽게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것만 들으셔도 저거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알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기본만 하면 되니까 기본만 충실하자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소가 이거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영양제만 하루에 5알씩 드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재미가 너무 없겠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것 기억하셔서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초등 사회 플러스 중고등 사회까지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려운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딱딱 그때 해야 되는 것만 해결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사회라는 과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시선이 필요하다. 그것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조금 풍성하게 경험을 하면 나중에 너무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자, 그 순서 첫 번째, 개념어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자, 그 개념어에 해당하는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경험을 직접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간접 경험이 되면서도 의식과 인식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야기책을 읽는 것. 자, 세 번째,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신문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사회 관련 도서를 읽는 것. 그 다음에 개념어를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것. 마지막으로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정리하는 것. 마지막 교과서 문제집은 정리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